안녕하세요. 제이비 옵션입니다. 자, 오늘 시간은 도자기 감성학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도자기업에 종사하거나 도자기를 수집하려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될 기초 지식, 그 기본적인 지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필요하고 또 운동선수가 되려면 기초 체력이 중요하잖아요. 그것과 못지않게 중국 도자기를 알려면 그 기본이 되는 감정학을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감정학이라고 하면 중국 도자기에 대한 감정학이라고 하면 다른 말로 표현할 때 표준 형상학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표준과 형상을 두 가지로 분리를 하여 생각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중국 도자기의 역사를 한 8,00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도자기로 분리를 해야 되겠죠. 도기와 자기. 자기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자기는 당나라 말기, 약 1300년 전에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도기로 할 때 우리가 약 8,000년의 역사를 거슬러서 올라가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각 역사식이 각 시대별로 도자기가 제작이 되잖아요. 그 각 시대와 역사별로 자기만큼의 특색과 모양을 가지고 문화와 예술성을 가지고 도자기가 생산이 되잖아요. 그것을 하나의 표준이라고 합니다. 그 표준에 따라 드러나는 것이 하나의 형상이 되겠죠. 아울러 감정학을 표준 형상에 대한 기억의 학문이라고 표현을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연히 진품에 대한 기억이어야 되겠죠.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중국 도자기를 접하다 보면 진품이라는 모델을 우리가 접하기가 너무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진품들은 대형 박물관이나 아니면 대형 옥션, 여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진품들을 제가 직접 만나보거나 세계적인 박물관을 돌아본다는 것은 너무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 일단 실정입니다. 그러기에 제가 생각하건대 지금 현재 유튜브에 떠도는 도자기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많이 전문가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저는 도자기를 감정하기에 앞서 그냥 소위 전문가라고 표현하는 그 전문가들을 먼저 감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감정학은 기억의 학문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표준 형상에 대한 기억의 학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소위 감정사고 전문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표준 형상에 대한 기억을 기반으로 진품 작품을 가질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문물이라고 하면 중국 국경박물관, 중국 상해박물관, 그리고 시안 역사박물관, 대만 국립박물관, 이런 기본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각 성시마다 또 각각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션으로 말하면 몇백 년 역사를 가진 소더비, 크리스티, 그리고 중국의 폴리 옥션, 중국 가드 옥션 같은 이러한 대형 옥션들, 또 여러 크고 작은 옥션들이 있습니다. 서로 말하면 2013년도에 중국 도자기에 종사를 하고 신치되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중국 도자기를 연구하려고 중국 국경에 한 달에 한 차례씩, 많게는 두 차례씩 방문한 적도 납니다. 그리고 중국 국가박물관이죠. 국가박물관에 찾아서 아침에 들어가면 저녁에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도자기를 연구를 하였죠. 국경 상해, 선진, 시안 각 성시박물관, 그리고 대만 고궁, 일본 오사카 박물관 등등 많은 박물관들을 방문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대형 옵션들도 많이 접하게 되었죠. 경매에 직접 참여하여 공탁금도 들고 직접 손으로 만져보는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하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한 10점 정도의 진품들을 만져보지 않았습니다. 정말 몇억 개, 몇십억의 진품을 만져볼 때 그 심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도 행복하였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위 감정학이라고 하는 표준 형상학의 기억적인 경험을 하려면 반드시 1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고 만져지는 것들이 진품이어야 한다는 이러한 기본 조건이 깔려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자기를 감정하기에 앞서 일단은 사람을 먼저 감정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도자기를 처음 접하고 도자기를 오랫동안 함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아쉬운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종종 많은 경우 이제 몇 억에서 몇십억씩 많게는 몇십억까지도 이렇게 사기를 당하는 이런 경험들을 주변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많이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야 제가 생각할 때는 도자기를 감정하기 앞서 일단은 그 사람부터 감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자기 감정학은 다른 학문과는 많은 다른 차이점이 있겠죠. 이 도자기 감정학이라고 할 때는 지식으로 쌓는 학문이 아니라 이것은 표준 형상에 대한 기억의 학문입니다. 어디까지나 기억의 학문입니다. 진품에 대한 기억의 학문.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눈이 필요하다는 눈의 학문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리한 눈으로 익히고 익히는 그러한 학문적인 분야입니다. 우리가 도자기 감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오류가 있는데요. 앞서 지금부터 세 가지 오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떤 분들은 도자기 도록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옥션 경매 자료를 놓고 이것은 몇억 몇십억의 경매가 이루어졌던 작품인데 이 앞에 있는 이러한 기물이 바로 그 기물과 같거나 비슷한 기물입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죠. 또 그것을 경험하였던 분들도 많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저도 처음 도자기 입문을 하였을 때 이렇게 도록을 놓고 이것은 도록은 아니지만 이런 책자에 나오는 이런 도자기를 놓고 제가 앞에 실물에 보이는 도자기와 비교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도자기랑 제가 눈으로 보는 도자기랑 도록에 있는 도자기가 너무도 비슷하다. 똑같다 보인다. 심지어 똑같아 보인다. 라는 이러한 오류에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도자기를 감정함에 있어서는 9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록 사진이나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나오는 사진은 어떤 면에서 편집을 거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실물과 도록 사진이나 인터넷 떠도는 그러한 도자기가 내 눈에는 똑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품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절대로 도록과 인터넷 어떠한 자료를 놓고 이것과 같은 혹은 비슷한 기물이다, 진품과 같다라고 이러한 동등된 보호를 찍지를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계 감정입니다.
지금 몇 년 동안 기계 감정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기계 감정이 나오게 된 계기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기계 감정은 소위 중국 고궁박물관에서 진품을 모델로 한 기초로 한 유약 또는 테토에 대한 화학 분석을 하기 위하여 나오게 된 것입니다. 도자기를 분석하여 보통 화학 성분이 규소나 알루미늄이나 나트륨, 칼륨 그리고 철분 이런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죠. 보통 도자기는 이제 규소가 4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석을 하기 위한 하나의 보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기계가 진위 여부를 가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계가 상해로 넘어가면서 약간 성질이 변하기 시작하였던 거죠. 만약 그 기계가 과학적이고 또 전문성적인 전문가보다도 뛰어난 감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경제적인 분야에 사용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알아야 될 점은 어떠한 기계든지 우리가 눈배를 보든 또 확대경을 보든 기계 감정이라는 소위 그 기계 감정을 하든 그것은 하나의 보도 역할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계 감정이 나오게 된 계기가 화학 성분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에 요즘 현대 지금 중국 경덕진에서 구워져 나오는 신작 도자기를 지금 그 기계에 대입을 했을 때도 거의 비슷한 이러한 화학 성분이 분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니 진품이 아니더라도 현대 지금 구워 나온 도자기라 하더라도 진품, 성대, 명대 이렇게 하면서 진품인다라고 기계가 인식하고 판별할 때가 너무 많겠죠. 이것이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계 감정은 대입은 할 수 있겠으나 기계 감정으로 모든 것을 감정할 수 있다는 그러한 오류에서는 벗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도자기는 8,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8,000년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이라는 그 기억을 기계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계가 감정을 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굳이 대형 옥션이든 전문가든 기계를 사놓고 도자기를 가지고 찍어내면 되겠죠. 진품인지 가품인지. 현실과는 많이 동떨어진 내용입니다. 그것이 마냥 과학적인 것이냐, 기계로 모든 것을 판별할 수 있느냐, 그러한 딜레마에 빠지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가 아래에 세 가지 경험을 쌓아야 됩니다. 감정을 하기 위한 세 가지 경험. 첫 번째는 뭐냐면 박물관 경험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어떠한 세계적인 대형 박물관도 있고 중국에도 국경, 선진, 상해, 그리고 우리가 병마용, 세계적인 7대 불가사의 진시황 병마용이 있죠. 이 시안 역사박물관, 이런 박물관들을 많이 돌아봐야 되겠죠.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 돌아보면서 연구해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경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육안으로, 눈으로 볼 뿐만 아니라 박물관은 만져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져볼 수 있는 기회는 뭐냐면 대형 옥션, 정말 인정이 되는 대형 옥션에서 우리가 공탁금을 걸고 직접 손으로 만져보는 이런 경험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촉감이라는 이러한 경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졌을 때의 그 촉감과 무게감, 만졌을 때의 그 느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진품 도자기를 사고 팔았던 경험이겠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앞서 앞에 말했던 진품 도자기입니다. 한 가지 부연 설명을 하자면 가짜 도자기를 10,000점이고 100,000점이고 100,000점 거래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짜 도자기에 대한 기억이 남다 보면 그 가짜 도자기가 진품인 것처럼 자기만의 속임수가 되고 내가 나를 속이게 되고
그것이 기억이 되다 보면 그것이 진품이다라는 굳어지는 인식 때문에 끊임없이 가짜 도자기를 취하게 되고 가짜 도자기를 만지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10,000점을 팔았다, 10만 점을 팔았다, 뭐 100만 점,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마트에서 공산품을 파는 것이 아니잖아요. 중국 골동품을 하는 사람들이기에 단 한 점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진품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이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떤 분들은 저는 10,000점을 거래했어요. 10만 점을 팔았어요. 그것은 한편으로 나는 어떤 면에서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제 단면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겠지만은 저는 20년, 30년 전에부터 도자기를 시작을 하였고 도자기를 10만 점을 이제 거래를 하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도자기 감정학에 있어서 오히려 독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현재 중국 도자기를 소유하고 있고 소장하고 있고 또 진위 여부를 알고 싶은 분들은 여기저기 감정사를 찾아들 것이 아니라 중국에 알려져 있는 그런 옥션, 권리 옥션이나 가독 옥션에 가셔도 됩니다. 직접 방문하셔도 돼요. 방문하면 감정실이 따로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자기를 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출품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거기에는 감정가들이 가품일 때 이것은 가품입니다. 가치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기보다 이러한 작품들은 본 회사에 합당하지가 않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표현할 때는 나의 도자기가 진품과는 거리가 멀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온라인을 거쳐서 소돔이나 크리스티나 이런 온라인 사진을 올려도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한 경유를 통해서 나의 도자기가 진품이 작품입니다. 일본 또 요코하마 동네 같은 제가 거래하고 있는 요코하마 동네 이런 데도 문의를 하여도 되겠죠. 참 할 말은 많지만 또 너무 길게 하면 또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리를 하려면 도자기 감정학은 표준 형상합니다. 표준에 대한 형상, 표준이 있잖아요. 그에 대한 형상. 그 표준은 박물관과 대형 옥션, 대형 옥션이겠죠. 또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 기억을 잘못된 기억을 가지고 있지 마시고 또 정상적인 길을 통하여 도자기에 입문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자기는 돈의 학문, 기억에 대한 학문, 경험에 대한 학문이죠. 다른 학문과는 사뭇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자기 지식이라고 하면 인터넷에도 많이 떠돌고 있겠지만 중국 보도가 보도이라는 학과가 있는데 그것도 다 쓰여져 있고 중국 국가 중점 도서라고 쓰여져 있죠. 이 한 권이면 안에 모든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도자기 개념부터 시작하여 도자기의 기형, 유약, 그리고 도자기 도면, 그리고 가마터 등등의 모든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도자기를 감정하는 9가지 방법에 대하여